파이썬 오픈CV와 티킨터로 이미지 스캐너 제작하기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프록스 폴리 DP를 이용하여 꼭지점을 구했던 과정 기억하시나요?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구해낸 꼭지점들을 순서대로 정렬하여 판판한 A4 이미지로 변환하는 과정을 진행해 볼 것입니다. 판판한 A4 이미지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꼭지점을 정렬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좌측 최상단부터 탑 레프트, 바텀 레프트, 바텀 라이트, 탑 라이트 순으로 정렬을 해주어야 하죠. 어떻게 이 꼭지점들을 정렬할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감이 잘 안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왼쪽 최상단의 꼭지점이 0,0이고 그로부터 이 이미지의 모든 픽셀 값들을 x와 y로 나타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렇다면 최대 컨투어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점은 x 더하기 y 좌표의 값이 가장 최소인 꼭지점이 될 것이고 좌측 최하단에 있는 점은 y-x의 좌표값이 최대인 꼭지점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x좌표에 비해 y좌표가 월등히 큰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똑같은 원리로 우측 최하단에 있는 점은 y 더하기 x 좌표값이 최대인 꼭지점이 될 것입니다. 원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우측 최상단에 있는 점의 좌표는 y-x 좌표값이 최소인 꼭지점일 것입니다. x 좌표가 y 좌표에 비해 월등히 크기 때문이죠. 이러한 방법을 이용한다면 각 꼭지점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낼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토대로 꼭지점을 정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내 꼭지점을 정렬하기에 앞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 꼭지점을 받아오는 코드를 다음과 같이 수정시켜 보도록 합시다. 저번 시간에는 맥스 컨투어의 어프록스만 받아왔지만 이번 시간에는 그 어프록스의 0번째 요소에만 접근하겠다는 코드로 바꾸는 것이지요. 그냥 맥스 컨투어를 어프록스로만 받아오게 되면 그 반환값이 모든 점들의 좌표가 두 개의 리스트 안에 담겨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어프록스에 있는 0번째 요소에만 접근하겠다는 식으로 코드를 수정하게 되면 모든 점의 좌표들이 하나의 리스트에만 담겨져 있는 형태로 등장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코드를 수정하면 리스트에 한 번만 들어와서 점들의 요소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내 꼭지점에 접근하기가 용이해집니다. 일단 이렇게 처리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꼭지점을 정렬해 보도록 합시다. 앞서서 꼭지점을 정렬하는 아이디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탑 레프트에 해당하는 점의 좌표는 y 더하기 x가 최소인 값일 것이고 바텀 레프트에 해당하는 점의 좌표는 y-x가 최대가 되는 점의 좌표일 것입니다. 바텀 라이트에 해당하는 점의 좌표는 y 더하기 x가 최대가 되는 점의 값일 것이고 마지막으로 탑 라이트에 해당하는 점의 좌표는 y-x가 최소가 되는 점의 좌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각각 y 더하기 x, y-x의 값이 담긴 리스트 변수를 두 개 선언하도록 합시다. sum 리스트는 y 더하기 x의 값이 모두 더해진 컨투어의 위치를 의미하고 difference 리스트라는 새로운 리스트 변수는 y-x 값이 모두 담긴 리스트 변수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코드에서 의미하는 argument이라는 명령어는 그렇다면 이렇게 계산한 값들 중 최소값을 가지는 인덱스 위치가 어디냐를 반환하게 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argmax는
다음과 같은 위의 리스트들 중 최대값을 가지는 인덱스가 무엇이냐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방법으로 sum 리스트에서의 argv-in, sum 리스트에서의 argv-x, difference 리스트에서의 argv-x와 argv-in을 구해 각각 top left부터 top right까지에 할당해 준 후 이를 토대로 맥스 컨투어를 정렬해 준다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점을 정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코드에서 보게 되면 맥스 컨투어 솔트라는 새로운 변수를 지정하고 그 안에 인티저형으로 변환된 형태의 행렬을 넣도록 했는데 이것은 그냥 그림을 그리기 위한 목적이므로 필수적인 과정은 아닙니다. 어쨌거나 궁극적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꼭지점을 정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꼭지점이 정렬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꼭지점을 정렬하기 전에는 다음과 같이 점의 순서들이 탑 레프트부터 탑 라이트까지의 순서로 정렬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슬라이드와 같이 점을 정렬한 후에는 점의 위치가 탑 레프트부터 탑 라이트까지 올바르게 정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렬시킨 꼭지점을 토대로 이미지를 스캔 이미지로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왼쪽 점에 정렬된 좌표들을 오른쪽 꼭지점 좌표들에 대응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오른쪽 이미지의 꼭지점 좌표들은 A4 용지 사이즈에 맞게 새롭게 만든 변수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변환시키기 위한 함수로는 첫 번째로 getPerspectiveTransform, 두 번째로 warpPerspective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getPerspectiveTransform 함수는 왼쪽의 input 이미지를 오른쪽에 transform된 이미지로 바꾸는 행렬을 구해주는 함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input 이미지에 행렬을 곱해주면 이 트랜스폼된 이미지가 결과값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warp perspective 함수는 get perspective transform에서 구해진 행렬을 기반으로 실제로 이미지를 보정해주는 함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warp perspective를 적용하고 나면 판판한 이미지, 스캔 이미지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실제 함수입니다. 먼저 목표가 되는 A4 용지 꼭지점의 좌표를 만들기 위해 A4 용지 사이즈의 길이를 할당해 준 다음 이를 토대로 실제 DST 쿼드라는 A4 용지 꼭지점을 설정하는 변수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소스 쿼드라는 새로운 변수 안에는 아까 정렬된 꼭지점의 좌표들을 넣어줄 것입니다. 이때 핵심 포인트는 변환 행렬을 구하기 위해서는 아까 정렬해온 네 꼭지점의 리스트를 반드시 플로트 타입으로 바꾸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perspective라는 get perspective transform을 이용한 행렬을 만들 것입니다. 이 행렬 안에는 위에서 구한 소스 쿼드와 DST 쿼드가 들어가게 되며 이 결과값으로는 실제 행렬이 반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warp perspective를 이용해서 실제로 변환된 이미지를 만들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소스 이미지와 perspective 행렬을 넣고 길이를 바꾸고 싶은 길이를 설정한 후 여기에도 플래그를 설정해 줍니다. 이를 통해 DST에는 실제로 변환된 이미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DST가 바로 스캔된 이미지가 되겠죠. 두 개의 함수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et perspective transform 함수는 아까도 말했듯이 변환 행렬을 구해주는 함수였습니다. 이것의 파라미터로는 소스와 DST가 있는데 소스 내부에는 우리가 변환시키고 싶은 이미지의 꼭지점 좌표들이 들어가야 하며 이 꼭지점 좌표들은 아까도 말했듯이 반드시 플로트형이기 때문에 플로트형이 아니라면 형 변환을 꼭 해주어야 합니다. DST라는 파라미터에는
우리가 변환되었으면 하는 결과 이미지의 꼭지점 좌표가 들어가야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A4용지의 꼭지점을 넣었었죠. 두 번째 함수인 월프 퍼스펙티브 함수는 실제로 위에서 구한 변환 행렬을 토대로 스캔된 이미지를 구하는 함수를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파라미터인 소스에는 우리가 변환시키고 싶은 이미지의 꼭지점 좌표, 반드시 플로트형이며 탑 레프트부터 탑 라이트까지 정렬된 형태의 꼭지점이 들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 파라미터인 m은 트랜스폼 매트릭스라고 위에서 구한 트랜스폼 매트릭스를 대입해주면 될 것입니다. dSize라는 파라미터는 결과 이미지의 사이즈로 튜플 형태로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이죠. 마지막으로 플래그는 우리가 이전에 이미지 리사이즈를 할 때나 마찬가지로 인터폴레이션, 즉 이 이미지를 변환시킬 때 어떤 식으로 변환시킬 것이냐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는 인터큐빅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했습니다. 다음 코드는 지난 수업에 정리된 일부 코드입니다. 직접 따라서 쳐보세요. 다음은 오늘 수업의 총정리 코드 내용입니다. 수업을 복습한 후 직접 따라서 쳐보세요. 이것으로 이번 시간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